이 싸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정이 난다고 하면 네. 결정은 낼 수 있는 거죠. 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어깨가 해준 것 같아요. 시민들도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지치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근데 이제 선거 끝났다고 또 흐지부지 될지 어떻게 될지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잘 지키는지 봐야겠습니다. 네, 거침없는 기자들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을 낱낱이 거침없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무서운 돌직구로 이 팩트를 저격하는 팩트킬러 장보영 기자 나오셨고요. 맞습니다. 취재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직진 본능 취재 전사 최영민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찐 매력의 소유자시죠. 뭔가 이런 소녀소녀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섹시한 면까지 있는 네. 미남 교수님 또 창원대학교 유진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 코로나19 이 네. 사태에서 저희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참, 근데 제일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이. 놀러도 많이 가야 되고 저희가 또 활동적인 시기인데 벚꽃이 떨어지는 것도 이번에는 진짜 출퇴근 시간. 진짜 집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아쉬운데 다들 어떠세요? 저도 이제 나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동안 뭐 차에서 이제 간단하게 드라이브를 조금 하면서 네. 좀 그 시기를 견뎌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자전거 타고 하동 가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오, 기차에 분해해서 자전거를 싣고 하동에 가서 역에서부터 잠깐 갔다 왔죠. 역시 낭만이 있으시다. 약간 소개 잘 해주셨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괜찮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사실 생각도 많이 하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마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무턱대고 저희가 막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새로운 신박한 이제 뭐 휴일을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나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차창 밖으로 보는 맞아, 풍경이 맞아.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계속 오고 따뜻해지고 날씨는 좋고 이런 푸른 녹음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 아, 가만히 슬프다.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조금 꺼리다 보면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들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여행 많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드라이브 스루 다들 아시겠지만 차 타고 그 주경 풍경을 감상하는 그런 여행이죠. 네, 이번에 경남도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친 도민들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제 선보였는데 네. 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소개된 게 13개 드라이브 스루 길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원래 2006년도에 한국을 빛는 뭐 아름다운 길 100선 여기에도 포함된 것들이 있고 일부 또 이제 새로 발굴한 게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방송 때도 쭉 살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건축 답사를 하고 그 경상남도에 있는 건축 자산을 조사하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 절반 정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도 경남도에서 이렇게 발표한 곳 중에 몇 군데를 좀 네.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자주 애용하는 것이 바로 그 창원에 있는 창포 해안길입니다. 창포 네, 해안길. 창포 해안길이 이제 마산 하포구 쪽에 있는 이제 드라이브 코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길에도 선정될 정도로 해안도로가
참 예쁩니다. 그래서 조금 창문을 열고 뭐 이렇게 천천히 드라이브를 하면 바다도 볼 수 있고 또 여기가 좋은 게 이제 또 다른 곳인 고성 동해 해안길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조금 해안선에 따라서 좀 바다와 함께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함께 보면서 조금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영화 음치 클리닉에 보면은 이제 음치 클리닉? 예, 보면 박하선 너무 오래된 영화예요. 예, 거기다 보면 실제로 창포 해안길이랑 이제 우리 고성 동해 해안길 연결되는 나와요? 부분이 예, 드라이브 코스로 나오는데 근데 꽤 길겠네요. 해안길이고 연결까지 되면. 그 두 분이 예. 모른다 그랬는데 저도 창포라는 걸 검색을 하면 딴 동네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길 전체를 그렇죠. 말하는 네, 거구나. 이런 길은 이름이 옆에다가 따로 더 네네. 각주를 달아주면 좋겠어요. 네. 한참 찾았어요. 어째 범위가 넘다. 그러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음치 클리닉 너무 웃기다. 아, 영화 실제로 예. 봤어요? 예, 영화관에서 봤는데 나는 실제로 들어본 적도 보면 없는 영화다.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 이제 다 그 이제 보이는 풍경이 거. 눈에 보이더라고요. 맞아. 아 이거 궁금하다. 이거 네,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오늘 확 그냥 내리에 꽂혀가지고. 밖에 못 나가니까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희가 뭐 예쁜 꽃들 피어 있는 모습들 영상을 찍어서 많이들 보여드리지만 화면을 통해서 또 이제 직접 보는 직관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또 설명드릴 곳은 뭐 의령의 한우산 드라이브길, 뭐 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곳들도 있고 또 함안의 입곡 저수지 드라이브길이 있는데 저수지의 그 고요함. 과 이제 산세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한다고 하고요. 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밀양 단장의 입학꽃 터널길이에요. 지금 여기 이 길들 전부 다 그냥 산세를 즐기는 거라면 입학꽃이라는 그 5월에 피는 꽃이 이제 한창 흐드러질 시기가 곧 오거든요. 입합나무라고. 네, 그쵸. 입합나무. 입합나무. 그래서 이 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입합나무에서 피는 꽃이 봄에 피는 눈꽃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그렇죠. 불 때 흩날리는 떨어지는 게 또 되게 벚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쌀처럼 하거든요. 하얗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배고플 때 이게 아. 유명해지. 맞아요. 지금 바로 지금. 그리고 이제 향기도 굉장히 좋아서 음. 이 드라이브 하실 때 차문 싹 내리고 향기를 맡으시면서 가도 좋고 위치가 대부분 밀양에 입합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하면 위양지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위양지는 스탑오버, 그러니까 내려서 굴러보셔야 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단장의 입합구 터널길이 굉장히 조금 지금 상황에서 다니기 더 좋고 위치가 그 밀양댐 생태공원 4km 구간 정도인데요. 단장면 고래로를 검색하시고 고래로. 네, 고래로를 검색하시고 가면 이제 밀양댐 가는 길을 쭉 가시다 보면은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의령, 한우산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했는데 저는 의령을 이제 합천 취재처가 있으니까 지나는 가는데 한우산이라는 곳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교수님한테 나 한우산 저만 모르는 데냐고 다 되게 유명한 것 같은데 다들 가보셨는데 그러니까 엄청 좋다고 막 너무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한우산 정말 너무 좋은. 근데 한우산 가는 길이 좋아요. 저수지 지나고 뭐 폐교도 지나고 하면서 쭉 가고. 한우산 올라가면 되게 몽환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너편에 자굴산이 보여요. 한우산도 예쁜데 자굴산도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패러글라이딩 승강장이 있는데 원래 국내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승강장이 있는 곳이 너무 험하지도 않고 경치가 좋은 곳에 보통 있어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바다를 좋아해서 네네. 한우산 말고 이제 거제 여차에서 홍포 구간, 거제 맨 밑에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가는 거기 여차 홍포 쪽에 가면 네. 가장 이제 좋은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섬들이 병풍처럼 쫙 펼쳐지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진짜. 와. 그것도 좋지만 네. 사실은 그 거제 해금강에서 관광선을 타고 이렇게 쭉 매물도나 이런 쪽으로 갔다 돌아오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거제를 바라보는 경치는 더 좋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좋은 코스지.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이렇게 좀 움츠려져 있다가 네. 이렇게 좋은 거, 예쁜 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곳 말고도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드라이브 스루 여행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아직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그쵸. 두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거침없는 기자들의 기자회견.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지.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준비를 좀 마지막에 딱 해봤습니다. 멈췄어, 내 시선이.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하면 함께 보시죠.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원 정책 요약 노트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시가 제작한 영상 속에서 열띤 강의를 펼치는 사람은 바로 허성무 창원시장. 칠판 앞에 선 허 시장은 과거 학원 강사의 경험을 살려 사업별 지원 자격과 지원 금액 등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정책들을 준비했고요. 그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직접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 시장의 색다른 모습과 지원 혜택을 총정리한 영상은 창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허성무 창원시장이 너튜브 채널에서 이 아하. 강사로 또 변신을 하셨습니다. 참 네.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 네. 이제 뭐 제목부터가 좀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1타 강사.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학원가에서는 1등 스타 강사라고 있다. 아, 그걸 줄여서 예, 1타 강사. 1타 강사라고 표현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나간 내용 말고도 조금 상세히 알고 싶어 맞아. 하시는 수요가 조금 있었거든요.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허성무 시장이 네. 직접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지원 정책 요약 노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 강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 지역에서 이제 강사를 하셨고 혹시 어떤 과목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실제로 지금 네. 어떤 부분인지 좀 유추되는 과목이 있으실까요? 잠시만. 수학. 그 이미지가 수학. 어떤 사회? 전 사회 과목? 사회.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은 아니고 한 분씩 다 한 번씩 네, 한번 저도 수학 추천해 보세요. 과목이었을 것 같은데. 수학 그리고 마지막 저 아까 수학. 둘 다 수학. 다 틀렸나? 국어? 역사. 오! 그러니까 약간 그거 그쪽 분야인 것 같긴 네, 했었어. 아무래도 사회 좀 비슷한 안 계열이지만 안타깝네. 조금 예. 느껴요. 약간 문과 근데 계열이죠. 역사를 들으러 가나요? 학원에. 학원에서. 학원에. 국영수만 예전에는 막 하고 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하신 게 아닐까? 조금 허 시장님 하는 거를 제가 일단 영상으로 먼저 봤는데 약간 제스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 너무. 딕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주소를 창원시에 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39세 이하의 청년들이죠. 제가 그 영상에서 또 재밌게 본 게 네. 이제 시장님이 직접 강의도 하시지만 네. 앞에 보면 머리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앞에 보면 봤는데. 수강생이 두 아. 분 계시는데 연출? 아무래도 시선이 조금 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앞에 공무원 두 분을 앉혀놓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떡해. 그래서 보는지 가끔 영상에 보면 시선 자체가 이제 카메라를 보시다가도 이제 학생들을. 수강생들 학생을- 챙겨야지. 그런 센스가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아무튼 그 학원 강사 하실 때는 내가 시장이 돼서 이런 걸 하겠다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기를 대방출하는 맞아. 네, 굉장히 아이디어적으로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본인 아이디어인지 되게 궁금한데. 그 아마 직원 중에 이쪽에 굉장히 밝은 친구가 있어요. 아마 추측한데 그 친구가 추천했을 것 같은데 제가 허 시장님하고 사담을 한 번씩 해보면 네네. 말로 못 당합니다. 아, 밀당을 너무 다르네. 잘하시고 그다음 유머도 풍부하고 그래서 뭐 충분히 저는 그 유튜브를 아직 못 봤지만 네네. 뭐 충분히 인기를 끌만하다고 예측이 되고 그 문답식 강의를 또 하시나 봐 유튜브 네. 하면서 아. 마치 우리 학생들한테 하듯이 그래서 전달력 높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친근하게 다가가죠. 공감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푸근하게 또 약간 푸근하게 생기셨으니까. 아니 약간 강사도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울려. 그 모습 자체가. 또 저는 근데 이 너튜브를 보면서 느꼈던 게 허 시장이 좀 몸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예전에 그 지난해 창원진에 집트랙 개장했을 때에도 네.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참 열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네. 오히려 그런 색다른 모습을 보고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렇죠, 열광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정치인이잖아요. 그 이제 본인 PR을 스스로 하실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언론 취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는 게 본인에게 더 좋을지를 잘 알고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언변 좋고 행동력이 있는 시장님들, 자치단장님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방송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맞아요. 때문에 말도 잘 하시고 또 이제 뭐 저희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더라도 되게 스무스하게 답변 잘 하고 넘어가 주시고 물론 나중에 뒤에 와서 왜 했냐 한 말씀 하시지만 그렇게 넣으신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뭐 또 앞으로 어떤 시도로 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가 되고요. 뭐 무엇이든 간에 네. 창원시정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뭐 웰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양하게 또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기자들도 놓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순서죠.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창원터널은 만성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에 9만 대, 적정량이 5만 7천 대인데 2배 가까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도 빈번합니다. 지난해에는 터널 앞 트럭 폭발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원 터널을 대체할 비음산 터널은 지난 10년 동안 두 지자체 간의 교통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손님입니다. 하지만 환영하는 김해시와 달리 반기지 않는 창원시의 태도로 10년 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루하죠. 이 싸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 비음산 터널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창원 김해가 거의 뭐 10년 넘게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지치고 있는데 언제 도대체 해결이 될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이 문제를 짚기 전에 비음산 터널 건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창원과 김해, 진례를 잇는 이제 왕복 4차선 터널 공사인데요. 2004년 김해시가 창원시에 처음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2006년에 건설이 민간 사업자로 뛰어들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건설 사업이 조금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자체 간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서로 이제 다툼이 좀 있으면서 건설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되게 공교롭게도 김해 수출입 기자와 창원 수출입 기자가 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하나 해주나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창원 시민이기 때문에 좀 창원시 편에 서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해시를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저 김해시 김해시. 편에 서서 이게 솔직히 저희 김해 창원 오가는 거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뭐 크게 창원터널, 누구나 사용하는 창원터널, 늘 밀리는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내고 불마선 터널로 한참 돌아오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아마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덜 밀리고 가깝고 돈 안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비음산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리한 공방에는 결국은 이동권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제 지역민들, 그 경남 도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비용이 한 2천억 정도 들고 일단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5.9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비용이 조금 든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창원 터널과 불마산 터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시민들은 대부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비음산 터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 더 멀게는 그 창 북면, 그다음에 그 더 밀양, 네. 그다음에 또 네. 부산까지도 굉장히 창원 시민들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맞아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원 터널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만 대예요. 거의 이제 용량을 거의 넘어섰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꼭 뚫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집이 비음산 바로 앞에 집값이 지금 안 오르고 아하. 네. 아하. 10몇 년째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위해선 김해와 창원의 긴밀한 협조가 관건이지만 두 시의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비음산 터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또 또는 뭐 또 다른 이제 김해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속에서 앞으로 자꾸 조정을 해나가고 그런 거지. 그 고속도로가 이제 백만 창원시와 연결하기 위해서도 비음산 터널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창원시가 투기를 잘하고 우리 경남도가 중심이 돼서 꼭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아까 밀양도 가기 쉽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초기에 일단 양산, 밀양, 김해 전부 다 비음산 터널 만들어 달라 같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민의 열망이 시 도민의 열망이 이렇게 좀 큰데, 이게 비음산 터널 연결되면 남해고속도로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고, 또 이제 그 현재 보면 차 밀리면 1시간도 기다려 봤거든요. 저는 그 저도요. 터널 안에서. 네. 근데 이게 10분 컷. 차 안 너무 밀렸을 좋아. 때, 네, 그게 가능해지니까 편리하다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용이 아까 2천억 원이랬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속 이렇게 말이 회자되는 이유, 10년 동안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불편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동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맞아요. 보장이 김해 되는 시민으로서. 거고, 필요하지 않나. 너무 네,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요. 창원과 김해로 있는 비음산 터널과 관련해 터널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교통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창원시정 연구원은 오늘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창원터널과 불모산 터널로는 교통량 분산에 한계가 있다며 새 비음산 터널에 대해 비용 편익이 1.0을 넘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일단 그 아까 비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2천억 원이 아니고 한 1,461억 원 정도 좀 정정을 네. 하겠습니다. 일단 녹창섭 창원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경제성은 당연히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중앙역 인근에 이제 교통량이 좀 증가를 하면 뭐 그 교통 정체 문제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최대 5만 대까지 이렇게 그 창원 중앙역 인근의 도로에 이제 차들이 통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창원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제 미세먼지 문제로 지금 특히 창원 3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곤욕을 치르는 지자체 중 한 곳이고, 예전에 뭐 안상수 창원시장 때도 500억 원을 좀 들여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제 비음산 터널이 하면 편리성은 갖추겠지만 뭐 이제 창원 시민의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리성보다는 주민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거를 차원에서 반대하는 건 인구 문제. 인구가 자꾸 이제 김해로 빠져나가다 보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창원시 인구 계속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그게 네, 저는 본질 가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바로 이건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본질이고, 이제 그 창원시가 통합될 때만 해도 110만 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5만 명에서 줄고 줄어들었죠. 있거든요. 네. 어디로 줄고 있냐면 김해로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김해 진영이나 진례 이쪽이 창원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고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사실 이게 멀리 볼 것도 없이 예전에 우리 경남 도청 가져올 때 네. 진주하고 마산이 싸웠어요. 서로 내 쪽으로 가깝게 가져오려고. 네. 그래서 마산이 자기 가까운 창원 쪽으로 가져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마산이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창원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이제 쏠려 나간 거죠.
그리고 뭐 멀리 볼 것도 전주 군산도 마찬가지고 사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솔직히 다른 대안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지 이게 단순히 뭐 비음산 터널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창원 김에 나와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맞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해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 창원은 무조건 안 돼.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경남도도 이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업이다. 그 김해시 이제 공무원 쪽 말씀 들어보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건 도에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문제인데 자기네들은 계속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뭐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오히려 상위 지자체에서 유지부동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느 편에 조금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경남도인가요? 김경수 지사 1시간 경남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네네. 경남도는 전부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중에 핵심이 여러 개 뭐 광역 철도도 있고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음산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개설에 따른 건설 보조금, 보상비, 그다음 재정적 부담도 해소야 돼야 되고 또 꼼꼼히 따져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창원 부산 간 도로 통행료 감소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손실분도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손실 보전 이런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 하나가 올해 말에 부산 부전역하고 마산역하고 준 고속철이 개통이 되면 엄청난 또 그 이동량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예상치 못한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재하는 쪽에서 소극적으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김해시에서 지금 지난해 10월에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아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비음산 터널 좀 넣어주라. 그렇게 되면 지자체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정부의 일이 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비 들여서 취업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창원시에서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아마 다가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비를 예산 부담이 일단 확 주는 데다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걸 착공해도 10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설령 올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사업 착수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는 산 넘어 산인데요. 이게 합치를 하더라도 그 또 세월이 한참 지나야지 결국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김해에서 창원을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지금 결정이 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완성품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결정은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완성품이 빨리 좀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음산 터널을 개설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뭐 1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아주 지혜로운 결론을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이슈 썰앤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이 경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으로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부 경남을 대표하는 김해시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감염 전문 병원을 김해에 유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김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공공기관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라도 이 김해시의 도립의료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남 공공의료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김해 시민입니다만 실제로 김해를 비롯한 이 동부권 공공의료시설이 많이 부족한지 저는 아직 조금 체감을 못하고 있긴 해요. 좀 덜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체감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먼저 이게 경남권, 동부권의 문제가 좀 심하긴 하지만 뭐 경남 전체에 있는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료원이 지금 있고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많이 말했던 진주의료원이 있었다. 지금 다시 그 진주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김해가 속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공공의료기관이 한 것도 없다는 사실이 좀 저는 이제 김해나 뭐 이제 동부권에 조금 취재 기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김해는 아무래도 2위 정도 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병상수와 그 종합병원급 병원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요. 창원은 11개의 종합병원급, 그러니까 100개의 병상이 넘는 종합병원급 그 병원이 11곳이 있고 김해는 5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병상당 인구수, 그러니까 병상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몇 명의 인구가 되냐 그 비율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창원에는 256명이 한 병상당 인구수 비율로 나왔는데 김해는 367명. 그러니까 100명 정도 좀 많죠.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인근 진주, 양산, 거제를 다 비교해봐도 김해시가 가장 그 병상수 대비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수치만 봐도 좀 그런 의료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해 인구가 56만 정도 지금 되는데 뭐 차후에는 60만까지 늘어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중소규모가 있다 보니까 인근 뭐 이제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형 병원 건립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좀 제법 심각해 보이는 부기자 근데 것 같아요. 대부분 큰 병원 가면 진짜 다 부산 양산으로 가지 그건 않아요? 맞아요. 맞죠? 부산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지 네, 이미. 네. 그죠? 거의 부산의 동땡 대병원 이런 쪽으로 뭐 큰 병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양산 부의 네, 병원 있고 뭐 그런 데도 그러니까 가고. 전국 현황하고 대비해도 경남이 그 도립의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수도권 제외한 대도시 창원, 천안, 청주, 전주, 김해, 포항 이런 비슷한 네. 규모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것이 동부권 유일한 이제 김해 쪽이고요. 우리 전혀 이렇게 체감을 못했잖아요. 네, 체감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가게 되면 김해는 김해 보건소 한 곳이 공경의료 기관이에요. 저는 되게 공감을 좀 더 못해서 아까 말을 조금 못 잊었는데 제가 이제 마산 지역에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아까 말했던 마산 의료원도 있고 뭐 이제 병원이라든지 뭐 창원 지역의 경상대학 병원 뭐 그리고 이제 뭐 대학과 연계된 뭐 좀 큰 규모의 병원이 많다 보니까 진료를 되게 골라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산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한 6만 정도 되는데 그런 도시보다 훨씬 큰 김해가 없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울 그렇구나. 네, 놀랐습니다 진짜. 뭐 일단 그동안 경남도 단위의 기관들이 동부권 대표 도시인 김해에는 제가 보니까 경남 사회서비스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근데 중부권인 창원시에는 뭐 16개 기관이 있고 사실 많아요. 저희가 네. 창원만 생각해도. 그리고 서부권의 중심 도시인 진주시에는 경남도 서부청사 그쵸. 그리고 비롯해서 뭐 6, 7개 맞아. 이렇게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남은 김해는 오늘 김해가 순환을 좀 많이 좀 당하네요.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어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 코로나19 굉장히 조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계속 해외로서부터 유입이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외로 하면 결국 또 외국인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김해가 지금 외국인 주민이 돈의 1위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돈의 2위예요. 그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해외에서 유입할 수 있는 감염병을 이제 결국은 외국에 사시던 분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조금 그런 위험성을 봤을 때 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김해시가 좀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김진기 도의원이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김해에 유치하라 이런 지금 제안을 또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해 보건소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감염병 전문 병원도 다른 지역에 또 가버리면 이제 김해시가 더 이제 병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남도가 만약에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에 나설 거라면 김해를 유치를 해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이제 공감을 한 게 마산 지역 주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제 전국, 김해, 뭐 양산, 뭐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면 뭐 네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대 병원이 있겠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마산 의료원으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대구나 이쪽에서도 이제 오죠. 뭐
좀 국가기관인 뭐 이제 마산, 국립마산병원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이제 코로나 치료를 받고 가는데 네. 이런 이제 집중 현상이 발생되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마산 지역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아무래도 걱정이 왜 되니까요. 네.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제 그 이후로 좀 잘 풀려서 이제 뭐 대구라든지 직접 치료를 받으러 오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균형적으로 있었으면 이렇게 집중 쏠림 현상이 없으니까 이런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김해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학병원 유치가 계속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다행히 이번에 조금 숨통이 트여서 경희중앙병원과 김해시가 이제 대학병원급 중앙병원을 만들기로 했고 이게 주촌에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 신도시 만들어지는 그 이지산단 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꼬로 시작해서 대학병원 들어갔으니까 공공의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같이 유치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천석 제가 좀 정정을 하자면 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험난한 길이 있을 테고 네네. 김해, 밀양, 양산을 묶으면 방금 이제 이게 들어왔다 그래서 저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가 일단 시장성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김해, 밀양, 양산 합하면 90만이에요. 그러니까 김해 진료권이 90만을 커버를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 지금 이제 그 공공의료원 필요성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아까 서부 거기에는 이미 또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렇게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재미있는 것은 이 와중에 이제 창원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창원이 국립대이기 때문에 네.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해소하려면 창원대 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주목이 돼요. 그분들이 이제 선거 끝났다고 또 흐지부지 될지 어떻게 될지 참 재밌는 사안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거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김해 지역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 공공의료원 유치를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물을 타서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들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좀 잘 지키는지 봐야겠습니다. 뭐 아무리 저희가 뭐 중요하다고 말해도 더 중요할 텐데 사실 의료복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350만 경남도민 전체가 좀 이런 불균형 없이 의료복지 혜택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결론까지 가기에는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좀 빨리 더 빠르게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제 각자 오늘 전해드린 이슈 중에서 나도 오늘 이거 참 괜찮았다 했던 이슈를 픽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네. 몰랐죠? 제일 처음으로 올지. 순서가 순서가 좀 많이 다른데 일단 제 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공공의료 관련해서 조금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프면 제일 서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프면 서러운데 이제 병원까지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도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균형적이게 병원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교수님은요? 저는 좀 사심을 담아서 마무리를 픽업을 하고 싶은데요. 네. 비음산 터널이 빨리 뚫려서 제 집값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냥 맘 같아서는 김해에도 하나 생기고 창원대로 대학병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결론. 그렇죠. 네. 그리고 장보영 기자님. 저는 이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드라이브 여행을 추천드리면서 이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 많더라고요. 특히 꽃이 많이 핀 곳들은 내려서 사진 찍고 마스크 쓰시긴 하지만 또 붐벼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로 끝낼 것. 네, 그냥 창문 내리시고 한번 싹 가고 안에서 뭐 먹고 싶으시면 잠깐 들어가셔서 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안전한 드라이브 스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는 거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꽃 앞에서도 내가 이 정도로 여유로울 수 있다라는 어떤 플렉스를 보여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네,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12경에 있는 상인분들께서도 드라이브 스루 음식을 준비하셨다가 그렇죠. 이렇게 파시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갈 방법은 찾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전해드린 이슈들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픽한 이슈는 무엇인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이슈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했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저희의 퍼포먼스가 있죠. 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